힐링 미소 들리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현대는 브랜드 시대라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 일도 사업도 더 큰 성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은 외식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YSFMB 꼬미곶 닭발의 오석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소개 직접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YSFMB 꼬미곶 닭발 대표 오석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닭발이라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꼬미곶 닭발 브랜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저희 꼬미곶 닭발은 네. 국물 닭발과 마늘통 닭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체인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매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상호는 호미곶 닭발이었었어요. 근데 호미곶은 포항에 지명 이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지명이라 상표 등록이 안 돼서 네. 이제 꽃자로 바꿔가지고 꼬꼬댁 해가지고 꽃자로 바꿔서 그래서- 호미곶 닭발로 해서 상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꼬미곶 이렇게 닭의 그 꼬꼬. 네, 꼬꼬댁 할 꼬꼬댁 때, 할 네네, 호미곶으로. 예. 그런 의미가 또 있으셨네요. 네네. 네. 외식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는지요? 네. 아는 지인께서 30년 동안 네. 그 닭 소스만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 제가 그 소스를 만들어서 이 국물 닭발과 마늘통 닭하고 동치미를 먹어봤는데,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하면 정말 대박이 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조리 비법을 전수 받아서 네. 수원의 탑동에 꼬미곶 닭발을 7년 전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 일률적으로 레시피를 연구 개발 끝에 소스를 완성하게 되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음식으로 여기고 지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원 지역에서는 지금 뭐 꼬미곶 닭발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네네. 들었거든요. 그럼 꼬미곶 닭발 브랜드의 가맹점은 몇 개나 되나요? 지금까지 네. 꼬미곶 닭발은 수원을 중심으로 강원도 동해하고 원주하고 15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4군데가 더 오픈할 예정이고요. 네. 탑동에서 제가 7년 전에 오픈을 하면서 네. 장사가 좀 되게 잘 됐어요. 대박을 터뜨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가 살기가 좀 힘들어서 요즘 그 이슈화된 그 가습기 네. 네. 그걸로 해서 부인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살기가 힘들다고 체인점을 좀 내달라고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체인점을 내줬는데 지금 그 친구가 대박이 나서 지금 한 월 한 1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또 다른 지인한테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돼서 또 거기가 잘 되니까 또 소개로 해서 지금 15호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전국적인 체인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네. 예, 이제 점점 더 성장하리라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꼬미곶 닭발 하면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가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외식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꼬미곶 닭발 브랜드를 만들면 대박이 난다라고 네.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데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든 그 브랜드를 만든다 해서 다 대박 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그 브랜드 지금 꼬미곶 닭발 브랜드를 만들 때 네. 사람들이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네.
그 잘 되는 데는 그 마인드가 어떤가요?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제가 이제 체인점을 이렇게 15군데를 내주다 보니까 잘 되는 매장들도 있는데 네. 이게 안 되는 매장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를 원인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들만 맡겨놓고 이제 사장님은 뭐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한꺼번에 음식을 이제 손님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음식을 해놓고서는 네. 이제 막 그냥 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어디 지역 가면은 어느 점 가면 정말 맛있는데 어느 점 가면 맛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인점 사장님들 교육도 참 중요하구나 그렇죠. 생각도 네. 지금 그렇게 정성이 생각합니다. 좀 많이 부족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사업이 좀 잘 된다면 집중을 안 하고 외부로 많이 다니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다 네네. 보면 아무래도 매출이 조금 많이 또 떨어지는 네네. 그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관리가. 그런 예, 부분이 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꼬미고 닭발 브랜드에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길 텐데 네. 그럼 가맹비나 뭐 이런 조건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관리 차원에서 가맹비는 지금 이제 부가세까지 5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한 15일 정도 본사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가맹비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힘들게 장사를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맹점 사장님들을 이렇게 음식 이제 차려주다 보니까 네. 이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 이제 가맹비는 어차피 본사에서 홍보도 해야 하고 이제 간판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을 다 이제 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가맹점님들이 상의하에 그냥 알아서 하시게끔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꼬미고 닭발 브랜드가 이제 탄생되기까지 굉장히 또 어려움도 나름 많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네. 대표님만의 그 어려운 고비가 있었을 텐데 뭐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소스를 전수받아서 실제로 매장에다가 이렇게 적용시키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네. 어떤 날은 맛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맛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도 많이 버렸고 시간도 많이 낭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완성된 소스를 해서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네. 제가 이제 시작부터 장사가 대박이 났어요. 음. 그 월 매출이 한 1억에서 1억 2천이 나왔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많이 닭발 같은 게 한 15,00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월 1억에서 1억 2천을 남긴다는 거는 그렇죠. 이 판다는 거는 되게 힘든 엄청,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에만 집중을 했지 이 관리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탑동에서 100평짜리를 7년을 했는데 네. 계속 한 3년 동안은 한 1억에서 1억 2천이 나왔는데 이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 파악이 왜 그러나 했더니 네. 일단 직원이 12명이 있었어요. 어. 직원이 12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술이고 같은 재료인데도 제가 더 비싸게 들어오는 거라. 아. 그리고 막 뭐 전기세 같은 것도 막 한 달에 막 한 많이 350만 원씩 나오고 네. 막 이런 게 막 재료 같은 거 주방에서들 막 쓰고 네. 물 같은 거 막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다 맞아요.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와서 관리 좀 같이 좀 해달라고. 해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내실을 좀 키우자 해서 이제 관리 좀 하고 일단은 반으로 한번 줄여보자. 그리고 일단 나가는 경비를 한번 줄여보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월 6천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제 하루 200만 원씩만 팔자. 네. 더 이상 이제 하지 그만하고.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했더니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한 2천만 원이 이제 남는 거예요. 오. 그럼 뭐하러 1억 2천만 원을 네. 힘들게 해가지고 남지도 않게 왜 장사를 이렇게 했나. 그걸 깨우치는데 한 3년이 걸리더라고요. 바쁘기만 바쁘고 돈을 그렇죠. 못 벌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다 깨닫고 하니까 지금 이제 체인점 사장님들이 네. 제가 이제 항상 그래요. 장사가 잘 돼도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게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고 절약을 하시고 새는 돈을 막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리스크는 없다고 없네요. 보죠. 예, 예. 그럼 이미 이제 대표님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관리가 참 매우 중요하다. 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저 또한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또 세계 킥복싱 무에타이 총연맹 그 네. 부총재 겸 네. 또 수원시 킥복싱 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네. 킥복싱을 또 시작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아, 킥복싱하고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님 밑에서 이제 자랐- 자랐어요. 네. 이제 부모님이 이제 따로 이제 수원에 사신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할아버님이 좀 엄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5시만 되면 이렇게 이제 늦게 들어가면 이제 할아버님한테 이제 혼나니까. 회초리도 맞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네. 이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기차 비둘기호 그때 당시엔 비둘기호죠. 네. 그걸 타고서나 이제 200원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수원에 내렸어요. 네. 그래서 수원을 내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0원으로 이제 껌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팔아서 네. 이제 밥 사 먹고 이렇게 어.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을 있다가 코앞에서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그 한박집 그러니까 이 일꾼들 밥을 네네.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찾게 찾으셨어요? 됐어요. 오. 찾게 됐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 밥값을 받으러 가셨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보험 처리나 뭐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죠. 이제 껌파리, 신문파리, 구두 닦기를.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구역이 뭐 껌파리나 신문파리 뭐 이런 게 구역이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팔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네. 매일 끌려가서 매도 많이 맞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거 너무 이게 이제 매를 너무 맞다 보니까 이제 안 맞으려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네. 계속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 킥복싱 무에타이가 이제 좀 열악해요.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 양성하는데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태까지 2년이 돼가지고 네. 예,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또 애로사항이 또 어릴 때 또 아픔이 약간 있으셨네요. 네네 맞죠. 네. 그래서 또 킥복싱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인데 네. 그래도 지금은 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어떠한 뭐라 그럴까 변화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킥복싱을 배우고 난 후에 네. 어떤 사람들은 그 싸움을 한다라는 뭐 그런 그 나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 진작 이 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착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제 후배도 지금 뭐 세계 챔피언도 있고 지금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네. 뭐 전부 다 이제 그래요. 저희는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화가 나더라도 다 맞습니다. 풀어지게끔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남들하고 뭐 싸움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이제 그 후로는 해본 적도 없고 아, 예, 예. 그러시군요. 대표님은 참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초대한 이유가 네. 바쁘게 많이 이렇게 사업을 활동을 하시면서도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프로필이나 여러 가지 대표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 네. 지금 7군데 모임에서 회장이나 또 부회장의 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주로 봉사 모임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그 활동하고 계시는 봉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이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7군데 분야의 회장하고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맡음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수원 소방서 의용 소방대 방어부장도 맡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독거노인 도배하고 장판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뭐 10년, 20년을 이렇게 사귀어서 좋은 분들을 제가 밴드에다가 초청을 해서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 밴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5천 원씩 내서 이제 독거노인, 소녀 가장 이런 분들 네 분을 지금 매달 10만 원씩 해서 네 가정을 돕고 있고 20kg 쌀과 뭐 이런 것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정말 고맙죠. 그 회원님들한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더 제가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건 저한테 감사한 일이니까요. 네.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네. 여러 군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예. 사업을 하시는 CEO분들이 이런 그 아름다운 마음을 쓴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남에게 봉사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마음을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대표님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하는 만큼 주는 만큼 또 10배가 돼서 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남을 좀 그런 배려하고 이렇게 좀 그 불쌍하신 좀 이렇게 어려우시게 계시는 분들 좀 챙겨주시는 그런 거 앞으로 좀 많이 또 봉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예. 또 열심히 또 봉사할 수 있는 일이면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의 그 제가 처음 뵀을 때 대표님 헤어스타일을 보고 네. 일반 사람은 사실 소화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네. 참 잘 어울리세요. 아, 헤어스타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헤어스타일을 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스타일을 하게 네. 된 또 어떤 이유라도 아,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학교를 2005학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해서 뒤늦게 나가 공부 좀 더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제 머리를 그때 딱 깎고 나서 네.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선입견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더니 이제 네, 뭐 헤어스타일 때문에. 예, 헤어스타일 때문에 스님인가 아니면 뭐 뭐 저긴가 예,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남들보다 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가짐이 행동 거지가 이게 상당히 이게 남들 시선 때문에라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대 특성상 전국 네트워크망이라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뭐 이제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 학우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이렇게 가까이 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막 과대표서부터 뭐 네. 회장서부터 이렇게 이제 다 맡다 활동을? 보니까 이제 전국에 뭐 제주도 뭐 부산 네. 울산 이런 데를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안 잊어버리고 계속 찾더라는 거죠. 음. 그러고 이제 수원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먼저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먼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정말 점점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다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매일 머리를 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밀면서 거울을 보는 시간이 좀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전날 내가 뭘 잘못을 했고 뭐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걸 반성하게 되고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 계기가 또 있으셨네요. 네. 네, 헤어스타일은 조금 뭐라 그럴까 남들 볼 때는 도대체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라고 처음 네, 뭐 그런- 하시는 역할을 모르실 때. 네. 근데 이제 맞아요. 표정은 굉장히 대표님 좀 이렇게 웃을 때는 네. 굉장히 좋아요, 순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헤어스타일하고 이게 표정이 웃지 않으면 네.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지금도 뭐 활짝활짝 잘 웃으시지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많이 웃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그 외식 사업을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든 이 시기에 네. 사람들이 그 외식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정년퇴직을 이제 하고 또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나는 내 돈으로 뭔가 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이랄까 뭐 좋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 간에 이 외형만 보고 이제 섣불리 판단하고 그다음에 모든 거를 다 거기다 투자를 하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러니까 내실을 보고 이제 뭔가를 갖다 이렇게 잘 알아보고 해야지 이게 외식 사업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마진과 모든 거를 다 이제 한번 조사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 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예, 예. 그 사실 우리가 그 권리금이라나요? 네네. 네, 그런 거 좀 잘한다라고 하는 데는 권리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위험하게 그 권리금 비싼 데 가면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도 크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주위에도 지금 뭐 권리금을 많이 주고서나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권리금을 많이 받고 넘겨서 뭐 그분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저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탑동 상가 번영회라고 네. 거기에 이제 회장을 상가 번영회 회장을 3년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저기는 저렇게 권리금을 두르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저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아니나 다를까. 아, 몇 개월 못 버티고 나가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뭘 준비를 하시더라도 한 번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몰빵은 절대로 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네. 어쨌든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네. 진짜 뭐 아까 말씀대로 1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네,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좀 네. 알찬 그렇죠. 그런 관리가 또 필요한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식 사업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 우리 오석길 대표님의 그 말씀, 조언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우리가 그 취업을 앞둔 학생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일자리를 또 구하고 싶다, 뭐 사업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특히 청소년들에게 네. 그동안 우리 대표님이 또 그 청소년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또 이렇게 겪으신 게 많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젊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조언? 네.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예. 사람은 언젠가는 꼭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남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말고 나 자신이 후회할 짓을 하지 말며 열심히 살아보면 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 또한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제일 잘했다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사람은 인과응보라고 꼭 있어요. 네.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준다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니까 꼭 힘을 내셔가지고 열심히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가면서 살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도 그 꼭 뭐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주는 걸 좀 자주 하다 보면 나한테도 더 큰 것도 좀 생기고. 아, 그러면요. 그렇죠? 그건 꼭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우리가 뭐 사회에서 그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이기적인 성향들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아서 네. 저 또한 그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서로 더불어가는 그런 마음도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향후 이제 앞으로 대표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면 네. 이제는 좀 더 꾸미고 닭발을 체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꾸미고 닭발이 아 정말 맛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고요. 네. 꾸미고 닭발 차리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네. 저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아유, 뭐 대표님께서는 워낙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좀 가맹점주들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사업이 좀 더 번창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으로 많이 확산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꾸미고 닭발 앞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신뢰받는 꼬미고 닭발, 행복한 꼬미고 닭발, 매장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오석길 대표님의 퍼스널 브랜드가 탄생되기까지의 요인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야에 올인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표님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전문성과 또 진정성으로 인해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맹점주들과 함께 즐겁게 돈 벌 수 있는 꼬미고 닭발 브랜드가 전국으로 많이 확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주식회사 YSFMB 꼬미고 닭발의 오석길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이 힘든 이 시기에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석길 대표님의 꼬미고 닭발 브랜드를 기억하시고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가치도 점점 더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당신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얀 웃음으로 밝게 덧칠해뒀던 이 깊은 손톱 자국들 점점 더 붉어져 나와 더 하얗게 칠해